전국에 몰아닥친 한파의 영향으로 새해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고는 있지만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양천구 요양시설 입소자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우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를 잠식한 코로나 블루 극복 방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에서 도시재생과 가로주택 정비를 결합한 새로운 정비 사업이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새해 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8일 오전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8.6도, 35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추웠던 곳, 은평구입니다. 8일 오전 7시 은평구 자동기상 관측 시스템에는 무려 영하 21.7도가 기록됐습니다. 불광천도 꽁꽁 얼어붙게 만든 극심한 추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이번 한파가 더욱 매섭게 느껴질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올겨울 연탄은행에 기부된 연탄수는 약 70만 장,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들을 만나봤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골목 안으로 끝없이 들어가면 나오는 집. 한 70대 할머니가 유흥주점이었던 곳을 개조해 살고 있습니다. 목도리부터 두꺼운 양말까지 껴입어야 겨우 추위를 버틸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난로는 연탄인데 올해 600장밖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겨울을 나기에 필요한 천장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자라지 600장 갖고. 그래서 그거 좀 많이 있는 사람 거 갖다 좀 떼고 또 그러기도 했지. 그렇게 안 쳤잖아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너무 치니까 뭐 내가 뭐 옮길 수가 없는데 뭐. 높은 언덕을 올라 도착한 은평구의 또 다른 집. 난방이 되지 않아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싱크대에는 살얼음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종교시설과 복지시설이 문을 닫은 상황. 할머니는 작은 난방기구에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당에 이제 매일 가고 토요일 날 같은 날은 도서관에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봉사했으니까는 못 가죠. 집에서 있으니까는 날짜가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떤 데는 헷갈려요. 그 이제 프로그램 이제 보고서는 이제 아 오늘은 며칠 날이니까 못 하는구나 하고 이제 저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취약계층 지원 인력도 현저히 부족합니다. 지난해 2,300건이 넘었던 은평 지역 어르신 돌봄 봉사활동 수는 올해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부터는 그런 송년 행사나 그런 나눔 활동들 자원봉사들이 현저히 줄다 보니까 저희가 어르신들한테도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한파까지 겹쳐 갈 곳 없는 취약계층들.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25도까지 곤두박질하는 최강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건강관리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면 혈압이 크게 올라갑니다. 손과 팔, 다리, 얼굴 등의 혈관이 수축해서 피가 심장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과 뇌혈관의 부담이 커지면서 심근경색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영하때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돌연사 위험은 2%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위는 당뇨나 천식, 회기종과 같은 기저질환 증세를 악화시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 가진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온이 중요한데요. 털모자는 꼭 쓰세요. 머리는 체온이 잘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머리와 귀를 덮는 것으로 체온을 보호할 수 있겠죠. 목은 피부가 얇아서 추울 때 열 손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목도리도 매는 게 좋고요. 마스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관지염이나 천식 악화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장갑도 기본입니다. 그리고 신발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걸 신으면 낙상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복도 꼭 입으세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면 이중창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한파에 적절한 보온으로 건강 지켜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3차 대유행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진 가운데 요양병원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감염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양천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8일 서울시는 자가격리 중이던 요양시설 관계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양천구 요양시설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입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시설은 입소자 대부분이 환자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고 접촉에 의한 감염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모든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의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우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네, 관련 내용은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는 코로나 우울감,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지, 또 보통은 어떤 증상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지역사회 정신건강조사라는 걸 매년 하고 있는데요.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 2018년에는 우울 점수가 2.3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 기간 중에는 5.1점으로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코로나 이전에는 우울 위험군이 3.8% 정도였는데 코로나 중에는 18.6%로 5배 정도나 상승을 했습니다. 또 작년 8월에 그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정신건강 문제가 41% 정도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중국에서의 결과를 보면 중등도 이상의 심리적 고통이 5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2명 중에 1명은 코로나 블루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 코로나 블루에 좀 취약한 계층을 말씀을 드리면요. 안타깝게도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인데요.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소수 집단, 여성들입니다. 또 그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고학력자도 코로나 블루에 취약하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나타나는 증상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우울불안 증상이 가장 많고요. 깜짝깜짝 놀라거나 회피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도 있고 또 수면장애나 공황, 강박 증상도 나타납니다. 또 약물남용도 늘어나고요. 심지어는 자살 생각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울 점수가 2배나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난해 술과 담배 소비를 살펴보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걸 코로나 블루 여파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심리입니까 이게? 네, 그 술, 담배 같은 약물남용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또 코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도 늘어났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폭력뿐만 아니라 도박이나 난폭운전 같이 위험한 행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말하자면 일종의 코로나 레드,
로 봐야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무력감도 이제 커지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감이나 화도 커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분노감, 화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폭력이나 위험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 학대도 이렇게 코로나 같이 국가 재난 중에는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단순히 우울한 걸 넘어서 폭력이나 분노감으로까지 번지는 이 코로나 레드로 확산되기 전에 우울감을 좀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코로나 우울감 극복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주실까요? 예, 코로나가 벌써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외국의 질병관리센터 CDC 지침을 소개해 보면 유용한 활동과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유용한 활동은 청소나 운동 같은 것이 되겠고요. 의미 있는 활동은 독서 같은 취미 활동이나 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째는 신체적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주 운동을 하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둘째는 영화든 음악이든 독서든 소확행, 작은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이제 힘든 하루가 이제 끝난 때쯤, 저녁 때쯤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좀 위로하는 선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그 CDC 지침을 보면 지침의 3분의 1 이상이 소통을 강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 하루 2번 이상 연락하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위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잠식됐던 2020년이 지났는데 2021년에는 모두가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 목이동 엄지마을에서 도시재생과 가로주택 정비를 결합한 새로운 정비 사업이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엄지마을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이동 엄지마을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곳인데요. 엄지마을 정비 사업은 도시재생구역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결합하는 서울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은평구가 구민 1,000명의 청원에 구청장이 답하는 은평 열린 청원을 운영합니다. 은평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은평구청 홈페이지 은평 열린 청원 게시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공익성을 띤 주요 현안에 대해 은평구 주민 누구든지 청원할 수 있는데요. 청원글은 해당 부서가 검토한 후에 공개되고 은평구는 30일 이내에 한 청원글에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20일 이내에 구청장이 답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고공행진을 이어온 부동산 시장, 올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높게 치솟은 아파트값과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다양한 부동산 제도들이 마련됐거나 바뀌는데요. 이 내용 닥터아파트의 하정민 전문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많습니다. 주요 변화를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금 종부세나 양도세 그리고 청약 관련해서 이제 세제의 법의 변화가 좀 있을 건데요. 매수매도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먼저 이제 종부세를 좀 짚어드리면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이제 6%까지 인상이 되겠습니다. 2주택 이하의 이제 보유자는 과표 구간별로 이제 0.1에서 0.3포인트 오르게 될 예정이고요. 3주택 자 이상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이신 경우에는 구간별로 0.6에서 2.8포인트 정도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도 최고세율 6%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은 전반적으로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종부세 좀 부담이 커지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좀 나설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를 염려하고 매도를 하신다면 이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짜는 게 좋겠고요. 신규 청약이나 분양권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기준은 조금 완화가 됩니다. 소득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완화가 될 건데, 기존에는 이제 특별 공급되는 물량 중에 소득 100%, 그러니까 맞벌이일 경우에는 소득 관련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이 됐는데, 현재는 지금 물량을 좀 봤을 때 소득 요건을 좀 완화를 해서
뭐 130%까지 이렇게 확대될 예정이고 또 추첨제로 선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조금 기준이 좀 완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반면에 이제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는 주택을 매수를 하셨을 때는 이제 거주의 의무 기간이 설정이 되고요. 전매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엔 10년간 입주 자격 제한이 되는 등 이렇게 처벌 수준을 좀 강화하는 걸로 신규 청약이나 분양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법들이 있습니다. 네, 달라지는 법들이 많아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아파트값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올해의 서울 아파트값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1월 첫 주만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아파트 동향이 전주 대비 0.27%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 지금 매매적으로는 좀 비수기고 시기적으로는 가격에 좀 보합세가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제 상승세를 좀 그리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입주 물량이 올해 또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좀 감소해 있고 지금 금리라든지 유동성이 조금 많은 사회적 기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매수 심리는 좀 아직 상당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높은 단지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옥이 있는 단지 그리고 강남권 주요 단지 등이 계속 이제 상승세를 좀 끌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비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14개구 아파트가 평균 매매가 최고가를 다 지금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아파트 값은 계속 지속 상승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은평구나 우리 또 이제 목동, 이제 양천구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기존의 매매가 상승률이 은평구의 평균이 26%, 전세값만 봤을 때도 20% 이상 지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전세가가 조금 높았던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전세가율이 지금 0.11% 계속 지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동 신시가지나 이제 학군이 좀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고요. 예, 전세 대란도 지난해 부동산 이슈 중 하나였죠. 정부가 부랴부랴 공공임대 등의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올해 전세 시장은 어떻게 물량이라도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향후 2년간 이제 서울에 이제 35,000 가구, 이제 수도권 7만 가구에서 이제 총 뭐 11만 4천 가구 임대 전세주택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이제 상반기에만 4만 9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공급 시기나 이제 주변 인프라 관련 문제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즉각적으로 안정화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또 다음에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제 사전 청약이 우선 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7월부터 이제 조기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가 뭐 시행이 되고 7, 8월, 뭐 11월, 12월까지 이제 뭐 인천 계양, 뭐 왕숙, 고양 창릉, 과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공급 수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난에 따른 매매가 상승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좀 공급되는 전세 매물이라든지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아파트 하정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청년 인턴제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을 모집합니다. 청년 인턴제는 기업과 청년을 매칭해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인데요. 서울에 있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양천구에 주소를 둔 만 15세에서 34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양천구는 8개 기업과 8명의 청년 인턴을 선발할 계획인데요. 청년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턴 1명 급여의 90%를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청년 인턴제 모집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로 대학교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랑한다면 거리 두기. 지난해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올해도 아직까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그중에 가장 힘든 게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코로나 블루 극복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작은 행복, 소확행 느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